HLB가 4.37% 상승하며 드디어 출량파가 강조드렸던 갭 저항의 상단을 일봉의 몸통으로 터치하며 역사적 신고가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간의 저항력을 대부분 소멸시켰습니다. 일반적인 일봉 저항은 저항 구간을 시종가로 돌파하고 안착해야 저항력이 대부분 소멸되지만 갭 저항은 일봉의 몸통으로 터치하기만 해도 저항력이 대부분 소멸된다는 것이 출량파가 통계적 유의성으로 검증한 차트 이론입니다. 물론 저항력이 크다고 돌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저항력이 미미하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도 아니지만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방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HLB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은 투자자들의 희비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렸었던 2019년 10월 24일에 발생했던 장대 음봉 하나뿐입니다. 해당 음봉은 1,300만 주의 거래량을 동반하였으며 시가가 16.43% 갭을 띄었고 종가는 2.32%로 마감했기 때문에 시종가 진폭이 14%가 넘는 대형 음봉입니다. 이러한 일봉은 기본적으로 저항력이 강력한 데다가 바로 밑에 갭 저항까지 이중으로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매물이 거의 없었음에도 갭 저항 돌파를 시도했었던 지난 7거래일 동안 4천만 주의 거래량이 출회된 이유입니다. 매물대가 없음에도 상당 물량의 매물이 출회된 이유는 이틀 전 방송에서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강조드렸지만 강한 저항 구간 앞에서 나오는 거래량은 돌파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만약 갭 저항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면 돌파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실망 매물이 적지 않게 출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방 세력은 추가 상승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의지는 매수 거래가 증가된 거래량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출량파는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HLB 주요 그룹주를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고점에서 부분익절한 물량을 저점에서 정확하게 재매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출량파의 매매 타점을 살펴보는 것은 차트를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회원들과 있었던 매매 내역을 불편해하는 일반 시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IR 이슈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금일 HLB나 HLB 그룹주들이 장마감을 20분 앞두고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이유는 오랜만에 IR을 진행한다는 공시를 냈기 때문입니다. 5분봉으로 보면 해당 공지가 나오자마자 급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시나 갭 저항의 하단인 69,900원에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돌파를 시작하였으며 갭 저항의 상단인 73,640원까지 단 15분 만에 강하게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방 세력들이 IR 공시를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갭 저항을 매조지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상방 세력들이 다시 한번 흔들고 나서 재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갭 저항은 금일 일봉의 몸통으로 터치하며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IR은 KB증권 본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영업점 위주의 IR보다 파급력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량파 채널은 지난 1월 초부터 5차례에 걸쳐 진행한 IR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복되지 않게 정리해서 4편의 영상으로 업로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량파는 IR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HLB의 가치와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그만큼 지난 IR에서는 아주 의미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다수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4시간 가까운 분량을 핵심만 요약하여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했는데 짧은 시간에 가남 1차 신약 승인 가능성을 유추하고 HLB 파이프라인의 비전과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가급적 시청하시고 도움받기를 바라며 이미 시청하셨던 분들도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재개되는 IR을 기념하여 그동안 IR에서 나왔던 주요 이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월 7일에 있었던 유안타증권 IR에서는 당초 약가를 로슈 대비 50에서 60%로 정하려고 했었지만 서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가를 로슈 수준으로 책정해도 경쟁력이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하며 약가를 굳이 저렴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약가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50%를 점유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국내 최대 제약바이오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로슈는 2020년에 출시하자마자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점유율 70%를 싹쓸이했지만 2년 후에 나온 아스트라제네카가 로슈보다 생존기간이 3개월이나 더 낮았는데도 1년 만에 25%를 잠식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로슈의 간암 치료제는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환자들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리보세라닙 캄넬리주맙 병용요법이 간암 1차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었습니다. 1월 17일 IR에서는 간암은 세계적으로 사망률 3위의 암종이라는 것을 소개하며 대부분의 암들은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간암은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면역항암제의 가장 큰 단점은 엄청난 고가인데다가 15% 정도의 특정 환자에게만 약효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옵디보나 키트루다 같은 대형 면역항암제들이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리보세라닙 같은 표적항암제와 병용요법으로 투약하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케팅을 서두르게 된 이유로는 허가 이후에 마케팅을 하면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제조 설비에 문제만 없다면 거의 승인이 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작년 1월부터 선제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는데 사측과 진 회장이 신약 승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리보세라닙의 확장성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일반적인 신약은 한 가지 병종에만 쓰이며 끝이 나지만 항암제는 여러 암종에 두루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이 자발적으로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으로 임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임상 2상이나 3상을 마친 후보군을 개발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8개나 확보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새로운 신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대비 비용과 효율이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1월 18일에 열린 IR에서는 최근 2개월 사이에 무려 500만 주의 공매도 커버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공매도 세력을 기필코 물리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코스피로 이전하는 시기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시가총액 비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패시브 펀드가 HLB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훨씬 커졌을 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신약 승인 이후에 코스피로 이전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의 글로벌 판권을 계약금도 없이 가져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계약금을 주는 대신 그 비용을 마케팅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진 회장의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항서그룹 회장이 통 크게 받아줬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 만료기간이 병용요법을 기준으로 2043년까지이며 허가를 받게 되면 향후 20년간 적지 않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의약품면허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미국 6개 주를 제외하면 현재 각 주별로 의약품 판매 면허를 받지 못한 주는 4개밖에 없으며 나머지 4개 주도 한두 달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상증자 가능성이 없느냐는 민감한 질문도 나왔는데 코비드 때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기고 유증을 단행했지만 현재는 유상증자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진중한 표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의 투자 유치 계획과 이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HLB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것이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간곡한 표현으로 주주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지난 IR에서 있었던 주요 포인트를 설명드렸는데 최근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IR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내일 진행되는 KB증권 IR도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금일 HLB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개인이 받아주었지만 어제에 이어 이렇다 할 매매 주체 없이 소소하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단기나 중장기 등 모든 구간에서 개인과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32건의 등락을 보면 저 PBR 종목들이 급격한 조정을 보이면서 시총 상위권에 포진한 저 PBR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저 PBR 쏠림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었는데 반도체를 위시한 기술주들이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제약바이오 섹터는 0.52% 상승하며 지수의 약세에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 또한 1.19% 상승으로 지수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 HLB 그룹주들이 제약 섹터 반등에 일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양대 시장 시총 1,500억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조정받았던 종목들의 반등이 눈에 띄며 HLB와 HLB제약은 나란히 이름을 올려주며 비교적 선방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왔던 헬릭스미스는 호재로 급등했다기보다는 급등을 위해 호재를 확대 해석했다고 평가했었는데 금일 장중에는 3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었지만 종가는 2%대로 급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털어내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HLB와 지수업종 차트를 비교해보면 HLB 주가와 지수업종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는 대상승할 때마다 지수업종과 별개로 움직였다는 전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수나 섹터에 도움 없이 보인 상승 추세는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HLB그룹주 차트를 비교해보면 점진적으로 상승률 평준화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출향파 멤버십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로 멤버십 가입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멤버십 운영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일정 인원이 모였을 때 시작할 예정이며 유튜브 멤버십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안내드린 카카오톡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카카오톡으로 진행할 경우 회원들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종목 상담이 금감원 금지사항이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시면 되며 출향파 어떤 영상이라도 댓글을 남기시면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문의할 사항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유튜브를 통한 소통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관련 상세한 안내사항입니다. 출향파는 HLB가 2019년에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을 때 보유 물량의 90% 이상을 익절하였습니다. 익절 당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최고점이 아니라 주가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2019년 10월 24일 일봉의 최상단에서 대부분 익절하였습니다. 고점 대응 능력은 물론이며 방송을 통해 공개했듯이 익절한 이후 수정주가 기준으로 3만원 초반대에 재매수하여 적지 않은 물량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바닥을 형성했던 27,800원에서는 HLB 역사상 모든 차트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강조하며 추가 매수를 권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점은 물론이고 저점에서도 독보적인 인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수 대비 굉장히 높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2024년 지수의 하락에도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향파의 투자 성과가 좋은 이유는 인사이트 있는 증권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출향파 멤버십 수익금은 국내외 고급 증권 정보 취득에 활용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HLB를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주식파는 경력이나 레벨과 상관없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을 펼치는 격전장입니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인데 어린이와 어른이 싸운다면 결과가 뻔하겠지만 이렇게 뻔한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주식판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이 없음에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주식판에 뛰어듭니다. 당연히 주린이가 제로섬 게임에서 살아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곁에 둔다면 주린이도 곧장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게 되는 것이 주식이기도 합니다. 주식은 합법적으로 실시간 조력이 가능하며 조력에 따른 성과가 바로 드러나는 특별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고 수준의 조력자를 곁에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운 좋게 접촉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능력치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식판에는 있지도 않은 성과를 날조하거나 과대포장하는 사기꾼도 많으며 주식 분석가가 자신의 실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증할 만한 마땅한 수단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는 국내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추천 영상과 추천 성과를 기록한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입한 회원이라도 예전에 추천했던 영상과 매매일지를 모두 확인하시고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출향파는 얼마 전에 당시까지 추천했던 모든 종목의 매매 타점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말로만 앞세운 것이 아닌 실체가 있는 영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출향파 최선 5주를 함께 매매하시고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했었던 출향파의 차트 분석 능력과 HLB의 고점 대응 방안을 공유하시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HLB에서 익절로 엑시트하게 되더라도 고물가 시대의 은행이자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결국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을 만한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꾸준하게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고정 댓글에 자세한 경로를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